안녕하세요, 비남입니다. 비남이 오늘은 약간 공대남, 약간 너드남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머리도 부스스하게 하고 안경도 좀 써봤습니다. 진짜 좀 너드남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비남이 왜 이렇게 처음부터 설레발을 치냐면 오늘 다뤄볼 건 바로 이 BMW의 순정 하이패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패스가 어떤지 여러분들께 좀 낱낱이 보여드리려고 오늘 약간 공대남의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이 제품, 이건 하이패스입니다. 여러분들의 BMW에 달려있는 하이패스랑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BMW가 모든 차량에 다 이렇게 하이패스를 달아드리는 건 아니고요. 세단에서는 5 시리즈 이상, 5, 6, 7, 8 시리즈, 그리고 SUV에서는 X5 이상의 차량부터 이렇게 하이패스를 순정으로 달아드리고는 합니다. 아니 뭐 하이패스는 다 똑같은 거지 뭘 이렇게 소개까지 하고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비남이 오늘 이 하이패스를 낱낱이 알려드릴 거예요. BMW가 여러분들께 뭘 해드릴 때는 진짜 허접한 건 절대 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하이패스 소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패스의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디자인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패스는 글로브 박스 안에 매립되고 글로브 박스 내에서도 천장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패스는 사실 디자인이 전혀 중요하진 않은데 BMW는 이 순정 하이패스를 어떻게 풀어냈는지도 설명드리면, 일단 하이패스 제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위판이고 여기가 밑에예요. 자, 위에는 여기는 약간 반광, 계란광처럼 보이고 여기는 유광입니다. 카드를 이렇게 꽂는 방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 보면 여기 밑에 판은 여기 구멍이 통통통 뚫려 있죠. 이거는 스피커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 홀이고요. 여기 이 모양은 이 하이패스를 글로브 박스 천장에 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브라켓이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 꽂는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하이패스의 스펙이 나오는데요. 이걸 자세히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닙니다. 마데 인 인도네시아예요. 한국 공장에서 생산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면 여기는 볼륨 버튼,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카드를 꽂는 곳이고요. 여기였었죠? 이렇게 꽂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려보면 여기가 바로 일반 하이패스와 순정 하이패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는 전원부, 여기는 데이터 통신부, 그리고 여기가 안테나를 꽂는, 안테나 선을 꽂는 위치입니다. 안테나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하이패스는 여기서 이 안테나를 꽂는 부분이 빠집니다. 요 두 개만 있을 거예요. 전원부의 디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과 전원이 이렇게 각각 2개 정도 있는 게 일반적인 하이패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니 안테나 선 하나 꽂는 거 말고는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안테나 이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안테나를 더 길게 뻗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BMW의 순정 하이패스는 이 안테나 선을 조수석 A필러 쪽 천장에 매립하거든요. 그래서 수신감도를 극대화한 하이패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수신감도를 극대화한, 그러니까 안테나를 아예 차량 글로브 박스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까지 뽑을 수 있는 하이패스의 장점은, 우리가 좀 고급차를 보면 유리창이 두 겹이 하나로 붙어 있는 이중 접합 유리나 혹은 삼중 접합 유리도 있거든요. 보통 BMW 차량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달고 있잖아요.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차량의 앞유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필름이 한 장 들어갑니다. 혹은 어쿠스틱 글레이징이라는 유리를 달고 있는 BMW 차량들은 이중 접합 유리 안에 또 차음 필름이 하나 들어가요. 보통 이런 전파들은 유리를 통과할 때 전파의 감소가 일어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안테나 선을 바깥으로 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신감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안테나 선 없는 하이패스는 뭐 수신감도가 쓰레기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유리만 얘기했는데 요새 썬팅들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반사 필름이라고 해서 이 썬팅 필름지 안에 금속성 성분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썬팅 필름지를 발랐을 때 그때는 전파 감소를 더 심하게 겪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안테나를 밖으로 뺄 수 있는 하이패스가 굉장히 큰 장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비남이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과연 진짜 좋은 거냐? 사실 비남도 그걸 잘 몰라서 이걸 한번 따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하이패스를 분해합니다. 자, 이렇게 밑판을 뜯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 기판도 그냥 마저 뜯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가 위판이었잖아요. 여기 위판에 이렇게 기판이 달려있는 형태인데요. 이 위판에서 기판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이 소켓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드러내는 형태로 빼야 될 거예요. 자, 쉽게 빠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순정 하이패스의 기판입니다.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기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판을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원래는 녹색 기판을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시커먼 기판이 나와서 아주 고급스럽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녹색 기판이나 뭐 파란색이나 어떤 색깔이든 간에 이 기판의 컬러에 따라 가격이 더 비싸거나 저렴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기판을 좀 살펴보면 제 눈에 첫 번째로 들어온 건 이 검정색의 색상도 있었지만 요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게 어떤 거냐면 스피커예요. 스피커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이 기판의 4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뭐 전원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막 칩들이 있는데요. 저는 요 3개 칩이 좀 크기가 큼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중점적으로 파봤습니다. 사실 제조사의 요청에서 받은 자료로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게 또 재밌었습니다. 마치 컴퓨터를 연상하게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가장 큰 녀석, 이 녀석은 SoC입니다. SoC는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이 칩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SoC 칩 안에는 RF 신호를 받는 이 전파 신호를 받는 트랜시버가 있고 통신 모뎀이 있고 컨트롤러까지 들어있어요. 컴퓨터로 치면 일종의 CPU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녀석인데요. CPU 안에 그래픽 카드까지 내장된 형태의 CPU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옆에는 마치 이 쫄따구처럼 부하들처럼 작은 칩 2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SD 램이었고 여기가 플래시 메모리였습니다. 이것도 기발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또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플래시 메모리는 저장 장치거든요. 하드디스크 같은 거예요. 당연히 이 녀석이 어떤 저장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이걸 달아준 건데 램까지 달아줬어요. 아니 하이패스가 그렇게 복잡한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기기였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하이패스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봤더니 이 구성이 일종의 상호 보완적인 거거든요. 기억 저장 장치는 기억을 완전히 저장할 수는 있지만 속도가 빠르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램은 전원을 끄면 정보들은 날아가지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둘 다 저장 장치이지만 주 기억 장치가 있고 보조 기억 장치가 램인 건데 이 두 개를 같이 쓴다는 건 속도와 저장에 대한 용량을 같이 서로 보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하이패스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능을 수행하나?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판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칩셋이 좀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하이패스 기판이 있는데 제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건 듀얼 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여기서 쭉 뻗어나가서 조주석 A 필러 천장 쪽에 매립이 되는데 거기에도 안테나 칩이 있습니다. RF 안테나 칩이 있고 여기서는 RF 트랜시버가 있으니까 이 듀얼 칩으로 굉장히 빠르고 정밀하고 정확한 수신을 할 수 있다는 걸 제조사가 굉장히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이 하이패스는 RF 방식의 하이패스입니다. RF라는 뜻은 라디오 프리퀀시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라디오 주파수 같은 거죠. 이거랑 다른 개념의 하이패스가 적외선 방식입니다. 적외선 방식의 하이패스는 이런 거예요. 적외선 방식은 이 기판을 뜯어보면 이 기판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TV 리모컨이거든요. 요거 보이시죠? 요렇게 기판에 막 6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 뭐 각자 장단점은 또 각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RF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RF 신호를 받고 그리고 안테나에서도 RF 신호를 수신한다. 이렇게 해서 듀얼칩 구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남이 그 말만 갖고서는 이게 하이패스가 진짜 괜찮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남이 하이패스 2개를 또 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 직원들이 여러분들 차에 달아드리는 그런 하이패스 제품 2개를 구해서 좀 기판을 역시 또 뜯어봤어요. 그래서 2개의 하이패스 기판을 또 놓고 이 순정 하이패스와 비교를 좀 해볼 겁니다. 이렇게 기판만 놓고 리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브랜드의 하이패스를 평가절하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충분히 다 좋은 제품이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고 순정 하이패스랑 이런 점이 다르다 이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3개의 하이패스 기판이 있습니다. 이쪽이 순정, 이게 A사, B사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이 스피커의 사이즈입니다. 순정 하이패스는 기판의 4분의 1이 스피커인데 여기 있는 2개는 스피커가 좀 작습니다. 제가 이 하이패스의 요 깍대기도 좀 갖고 왔거든요. 이게 아래판이죠. 이게 순정 하이패스고 이쪽이 A사입니다.
이 스피커 홀을 보면 순정 하이패스는 스피커 홀이 7개, A사는 3개만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판을 놓고 보니까 왜 순정 하이패스의 스피커가 큰지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순정 하이패스는 애초에 글로브 박스 안에 매립되는 걸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글로브 박스는 평소에 문을 닫아놓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운전자한테 전달되는 소리의 양도 작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를 큰 걸 배치해서 글로브 박스가 닫혀 있더라도 운전자한테 이 하이패스에 대한 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게 스피커를 큰 걸 넣었구나 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요게 안테나 같거든요. 보이시죠? 순정 하이패스는 안테나를 밖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기판에 안테나를 매립할 필요가 없었지만 일반적인 하이패스는 이 기기 자체에 기판 안에 안테나가 매립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이 칩셋이었어요. 순정 하이패스는 칩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SoC, 램, 메모리가 있었잖아요. A사의 경우에는 이게 같은 회사 거거든요. SoC는 같은 회사 거고 약간 버전 차이만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램은 없어요. 그리고 B사의 제품을 보면 아예 그냥 SoC 하나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저장 장치나 램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굳이 얘네들이 필요했던 곳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반도체는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기능을 더 병렬식으로 분산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 당연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B사 제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판이 파란색인 것도 굉장히 또 예뻐 보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이패스 기판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과연 여기 요 안테나 선이 도대체 내 차량에 어디에 매립이 되는 거냐, 이것도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X6가 있습니다. 어두우니까 불을 좀 켜야겠네요. 이 순정 하이패스의 안테나 선이 제가 지금 앉아있는 게 조수석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A 필러가 있죠. 이쪽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나사를 제거해 주면 이 A 필러 트림은 손쉽게 빠집니다. 글로브 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브 박스를 보면 순정 하이패스가 여기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하이패스입니다. 그리고 선이 이렇게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빠져버렸네. 이 차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하이패스 선이 어디로 빠지냐면 제가 아까 A 필러를 뜯었잖아요. 자, 여기서 이게 안테나 선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네스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요거거든요. 요게 어디 있냐면 여기 요거 보이실까요? 요게 안테나 칩입니다. 액션캠이 접사 기능이 없어서 접사 기능으로 찍어 볼게요. 요게 RF 안테나 칩입니다. 이렇게 선에 연결돼서 앞유리 창의 끝자락에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 힘들어. 자, 오늘 이렇게 BMW 순정 하이패스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진짜 다른 제품들과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제가 오늘 이 제품을 리뷰하면서 느꼈던 거는 BMW가 진짜 디테일하긴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달아줄 하이패스라면 좀 제대로 만들어서 달아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걸 이렇게 기판을 뜯어서 다른 하이패스 제품들과 비교해보니까 확실한 차별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순정 하이패스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브 박스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글로브 박스 공간을 쓰는데도 전혀 간섭을 받지 않고, 글로브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유리에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앞유리에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블랙박스 위치를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앞유리에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유리가 더 깔끔합니다. 사용하는 전력은 2.5W라고 해요. 나름 저전력이라 환경에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하이패스가 단순히 전부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순정이지만 센터에서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이패스가 문제가 생기면 센터에선 절대 처리되지 않고 하이패스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무상 AS 기간은 1년인데요. 하이패스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는 비남 영상의 더보기란에 달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 차가 이 순정 하이패스를 달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 고장이 났다 이럴 때는 담당 영업직원에게도 전화하시겠지만 담당 영업직원이 부재 중이거나 담당 영업직원이 퇴사해서 관리를 못 받고 계신 경우에는 제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하이패스 AS 처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비남은 개인적으로 오늘 리뷰를 하면서 좀 재밌었던 건 그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MW가 뭔가 로컬화된 서비스를 할 때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BMW가 앞으로 내놓을 또 로컬화된 서비스, 이런 제품들 리뷰가 또 기다려집니다.
때문에 이렇게 순정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는 BMW 차량을 타시는 오너분들께서는 진짜 BMW가 한국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허투루 하는 게 없구나,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BMW라는 브랜드를 다루고 있는 저 역시 이런 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오늘 비남이 준비한 하이패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